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이 급속 냉각되는데요. 촛불 전국의 트럼플레이션, 집단 대출 규제, 계절적 비수기 등 각종 악재가 겹쳤습니다.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일수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한치 앞도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위원님,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까지 어떤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이제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올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자, 두 번째는 2014년 이후에 주택 매매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집값에 대한 부분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변수를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특히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또 거기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조선 해운업이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국내에 있는 거시경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또 무엇보다 대외 여건으로 볼 때도 금리적인 부분이나 금융시장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그 부동산도 이제 그동안에 그래도 부동산이라도 이렇게 차박차박 올라줘서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수출도 감소하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정부가 최근에 이제 몇 개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내년 시장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내년 부동산은 약세로 예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내년도 부동산은 뭐 네네. 약세로 보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뭐 단순하게 뭐 이 약세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뭐 완전히 폭락을 할 거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 거죠. 후자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겹쳤습니다. 네네. 올해 우리 경제를 견인한 시장을 꼽으라면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선포, 그리고 각종 대외적 악재까지 겹쳤어요. 네네, 지금과 같은 경색 정국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 트럼프 당선을 단순하게 뭐 부동산 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이제 비약된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게 이 트럼프는 절대적으로 보호 무역 관세, 자국 경제 무역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받는 곳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될 거예요. 전체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대미 수출로 잡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보호관세 정책 자체가 그다지 좋을 수가 없고, 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에 육박하도록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 수출 시장이나 내수 시장에 그다지 좋을 일은 없겠지요. 또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보면 세계 이제 이 금융권의 누구 한마디가 사실 굉장한 많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지요. 그게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미국의 FRB 의장인 앨런 의장이 있고, 두 번째는 ECB의 드라기 총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굉장히 좀 본인 성격에 나오는 얘기를 툭툭 내뱉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성격 자체가, 이런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하다못해 대통령이 안 된 선거 기간 동안에 몇 마디 던진 말들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한 몇 마디가, 그때그때 나온 몇 마디가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게 바로 금리 인상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최근에도 주택담보대출이 40에서 50bp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0.4에서 0.5% 정도
주택담보대출이 올랐는데 이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환율도 그러니까 외환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가격이 절하가 될 거예요. 절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 원화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 건설 원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게 국내 시장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건설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거래 실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트럼프 당선 자체를 그냥 녹록하게 남의 일처럼 쳐다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께서는 내년에도 국내 그 글로벌 금융 상황부터 시작해서 국내 경기가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지금 그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볼 때 일단은 그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요동칠 수 있으니까 아주 급진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 잘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관만세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장 어떤 것들을 막 추진한다기보다는 어떤 추이를 보고 그에 따라서 조심조심 나가는 어떤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대장주인 그 강남권 재건축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 시장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재건축 시장 사실 요즘 재건축 몇 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짭짤하게 재미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반면에 재건축에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높은 매매 가격 또 두 번째는 굉장히 높아진 일반 분양 가격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이후 이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굉장한 불리시한 어떤 화랑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요인이 바로 2014년 12월 30일 있었던 그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민간 분양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순차적으로 계속 올랐고 또 이런 어떤 순차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강남권 분양가를 기준했을 때 평균 3.3제곱미터당 4,3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어떤 높은 분양가를 좀 구가하게 됐고요. 또 그 지금 2017년까지 말까지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방방 뛰어놓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내년에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시장적으로 좋아질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재건축 물량들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조합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시장이 어떻게 됐든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내년까지는 여하튼 관리 처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량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분양도 조금 불안하고 또 그렇다고 다른 투자하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재건축 아파트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도 역시 재건축 시장이 올해와 같은 높은 상승 속도를 보이지 않지만 내년도 시장도 역시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현상 유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 쏟아지는 물량 대비 거래는 다소 침체될 것이다. 네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예. 그 부동산의 해였다고 해도 올해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 금리 인상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네. 이것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네. 이게 그 3대 변수의 부동산 시장 폭락론까지 겹치고 있어요. 네. 그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주택시장 뇌관인 그 미분양 그리고 미입주 사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부동산 폭락하면 좋아하실 분들도 많을 거고 폭락해서 속상해서 밤잠 못 이루실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이 폭락론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뭐 내년도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 부분은 크게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됐을 때 어떤 미분양과 또 이제 입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그 2011년부터 주택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붐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 또 분양도 잘 됐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에도 이 광풍이 불기 시작했죠. 사실 지금 현재 청약적인 부분을 봤을 때 미분양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지방과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 미분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요. 단 지금 이제 그 미입주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입주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미입주할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굉장히 높아진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입주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는 분양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단기적인 차익을 얻는다든가 또 그에 대한 어떤 뭐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최대한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시장도 이 부분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미입주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미입주 사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년엔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 포퓰리즘 그 부동산 정책들이 그 공약으로 다양하게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공약은 공약이겠지요. 뭐 대선 공약을 근데 사실 무시할 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부동산을 그동안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건 뭐냐면은, 역시 정책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더라라는 게 결론이에요. 대선 공약도 뭐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공약을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과 같이 말 던져놓고 안 하는 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대선 공약에 나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민 주택에 대한 공급적인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서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 세 번째로 주는 게 서민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특별 공급을 할 것이냐, 어떻게 되면은 이 청약 자격을 좀 더 낮춰서 서민들한테 공급을 할 것이냐라는 게 주 목적이에요. 현 정부는 사실 이게 주목적인 부분보다는, 첫 번째는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주택이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MB 정부에서 했던 뭐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 또 조세에 대한 완화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완화, 이런 것들이 주류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이런 대책은 아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민에 대한 아파트 공급,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주력이 되게 클 거고, 또 아파트 공급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렴한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올해 이제 내년 대선은 사실 굉장히 좀 뭐가 할까 무겁고, 좀 뭐라고 할까 대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볼 때 가장 기초적인 얘기만 하지 않겠느냐, 뭐 합리적이고 뭐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를 뭐 크게 공급하겠다, 뭐 예전 MB 정부처럼 뭐 보금자리 주택을 크게 공급하겠다, 뭐 그래서 서민들이 다 집 한 채씩 갖게 하겠다, 뭐 이런 허울 좋은 어떤 공약은 안 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태에서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거의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적일 것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KB부동산이 이번에 내놓은 그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상승세를 전망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것인데, 네. 위원님, 내년 집값 떨어질까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사실은 8개월 만에 하락된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113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적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1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분양권 거래가 이제 안 됐거든요. 이 분양권 거래가 안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주택 거래가 실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먹고 살 게 좀 막막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주택 매매 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하락은 당분간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네. 한마디로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 정부가 1.13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그 관망세로 돌아섰다고들 해요. 네. 그런데 그 일시적인 단순 심리라는 평도 많은데 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심리가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투자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이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 제한 부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가장 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매 제한을 건드린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양 시장을 흔들어 놓은 가장 커다란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1.13 대책이 본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면 가장 큰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에 대한 규제, 또 두 번째는 금융에 대한 규제인데 이번 1.13 대책에서 이에 대한 규제는 아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옥죄를 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매매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그 내년도 그 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될 것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 강남 4구 그러니까 이른바 강남 서초, 송파, 강동부터 전국적으로 매수세가 실종돼 거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위원님, 그 1.13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뭐 하향 안정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아까 뭐 재건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재건축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건데 사실 내년도 재건축에 대한 청약 시장은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요즘에 그 강남 4구의 재건축 청약에서 뭐 미달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초기에 뭐 1순위에서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또 이제 부적격자들 걸러낸 다음에 거의 2순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내년도 뭐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그리고 또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어떤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강남 4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재건축과 관련된 뭐 양천구 목동이라든가 또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들도 지금 계속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축은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완전히 시장이 침체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경고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